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볼 종목은 텔콘 RF 제약이고 코드 번호는 200230입니다. 자, 제가 KPM테크하고 텔콘 RF 제약이랑 같이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얼마 남진 않았다는 부분들. 자, 그렇지만은 KPM테크는 한 이쯤이었죠. 하락하는 공간이 좀 텔콘 RF 제약보다는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텔콘 RF 제약과 KPM테크 같은 경우에서 우리 KPM테크가 좀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방향성은 같은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등락은 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간은 좀 남아있는 텔콘 RF 제약이 조금 더 하락폭을 좀 축소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부 여기에서 좀 거래량이 동반됐던 부분들 이후에 좀 거래량이 주종을 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KPM테크가 먼저 이렇게 좀 급등을 했었던 그런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텔콘 RF 제약이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자 위치가 조금 이때 좀 투자 위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텔콘 RF 제약에서의 수급이 KPM테크에서의 수급이 텔콘 RF 제약으로 좀 넘어오면서 우리 이제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선발주로 선발주로서 먼저 한번 효과가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로 좀 그런 성격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텔콘 RF 제약과 KPM테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동폭 같은 경우에는 KPM테크가 조금 더 큽니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더 높은 상황이고,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구간에 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서, 뭐랄까요. 안전성이 좀 리스크가 조금 낮다고 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텔콘 RF 제약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우리 6월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6월 당시 보면은 6월에서도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좀 보면 기사적으로도 KPM테크라든가 텔콘 RF 제약에서 휴머니즌에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19에서 렘데시비르 대비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나와줬었죠. 렘데시비르는 11월에 회복 기간을 보여주는 그런 긴급 사용 허가를 좀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주고도 있었는데 렌질루밥은 적용 기간이 다른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사용을 할 때 시너지 효과도 예상이 된다라고 렘데시비르 대비해서 평균 개선 기간이 한 5일 정도, 절반 정도가 되면서 렘데시비르 대비해서 좀 우수한 약물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FDA가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 정식 사용을 좀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렘데시비르와 비교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가 먼저 사용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주가가 좀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치료제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렘데시비르가 좀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이라든가 옥석 가리기가 좀 나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 나오는 그 긍정적인 이슈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부분들 렘데시비르가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렘데시비르가 먼저 사용 승인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악재로 반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근데 크게 연관은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치료제로서의 그런 기대감들도 추후에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는 이유들이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치료제가 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효과가 좋다고 하는 그런 렌질루마ብ이라는 경우가 이 약물이 또 부여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FDA에서 자 이 지금 또 이거 같은 내용들이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휴머니젠이 미국의 국립보건원 코로나19 대규모 임상에서 액티브5 프로그램이라는 여기 임상을 비교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휴머니젠이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냐, 지금 여기에서 좀 지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임상이 좀 빨리 결과가 나와줘야지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상 결과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나와주지 않고 임상이 뭐 어디 또 시작을 했다, 뭐가 또 시작을 했다, 어떤 효과가 좀 입증이 됐다, 뭐 그런 부분들의 뉴스가 좀 나와주니까 논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텔콘 RF 제약을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아직까지 매수하는 그런 자리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후에 이런 이슈들이 좀 기대가 되면서 여기 이 공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수가 적기는 아니다, 매수를 하기에 뭐 적절한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다 오긴 했는데 결과는 뭐 어찌됐건 이 결과 임상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가 속도 조절, 우리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이유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 기다릴 것 같은데 기다리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옥석 가리기도 진행이 되고 있고 투자 심리도 계속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뭐 저가에서 매수를 접근을 하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은 여기서 또 이탈을 해버리면은 손실 구간을 짧게 잘라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에서 좀 여기 매수 구간을 손실 구간과 좀 짧게 잡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어찌됐건 지금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렌질루밤이라는 이 치료제 이 약물이 효과가 없었으면은 국립보건원에서도 좀 임상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진 않았겠죠. 자, 어쨌든 렌데시비르가 먼저 허가를 좀 받기는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렌질루밤이라는 이 약물이 뭐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 아직까지는 결과가 좀 나와줘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을 좀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몬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